일단 얼굴 좀 보니까 선생님 지나가면서 많이 봤지. 그치? 지은쌤이랑 바로 옆방에서 있었었는데. 저쪽에 있을 때. 얼굴 많이 봤죠, 선생님. 선생님도 이제 기억나는 얼굴도 있고 아닌 얼굴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일단은 선생님 이름부터 얘기해야 되구나. 선생님 이름 모르죠, 아무도. 선생님 이름이 영화배우 이름이랑 똑같다? 전혀 안 어울리게 영화배우 이름이야. 이름은 좀 기억해주고. 일단 선생님이 참고로 사람 이름을 좀 못 외워요. 물론 이제 오늘 누가 안 왔지? 수진이가 안 온 거긴 하지만 5명이긴 한데 선생님 한 2주 정도는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내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대답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이름을 좀 본인 이름을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선생님 머리가 안 좋아. 이름을 이상하게 잘 못 외우겠더라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반 애들 이름을 되게 늦게 외웠어. 딴 애들은 막 웃긴 게 나보다 공부는 진짜 못하는 애들인데 반 애들 이름은 막 수십 명 되는데 한 번에 다 외우더라고. 친하지도 않는 애들 불구하고. 어쨌든 여담이고 일단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보단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오늘 첫 시작하는 날 아니겠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학생이 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초등학생일 때랑 다르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할 거고 어떻게 따라가야지만 내가 좀 효율적인 공부를 더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하고 의견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선생님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랑 어제는 거의 1시간 20분 얘기를 했어. 만담을 한 거지 거의. 근데 오늘도 아마 그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공부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중학생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누구나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중학교 다 지원은 했지. 아 이거 좀 종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차원기 맞지? 네. 학교 어디 있었어? 희석초요. 아니 그 중학교. 부흥중학교? 부흥중학교? 잠깐만 해줘. 선생님 거잖아. 부흥중. 그 다음에 성주 맞지? 외웠어. 어디 학교 썼어요? 중학교? 대안중. 저 불임중이요. 불임중. 불임중? 그 다음에 민송이 맞지? 학교 어디? 대학교래. 그 중학교. 부흥중학교. 부흥중학교? 네. 그 다음에 성범이가 어디? 당동중. 당동중학교? 네. 오. 선생님 공부 잘하. 당동중학교면은 군포초등학교 그쪽 아니니? 네. 맞지? 그쪽이지. 선생님은 군포중학교 쪽에 살아. 군포중학교 어딘지 알아? 잘 모르지. 군포역은 어딘지 알지? 군포역, 지하철역. 그것도 몰라? 네. 혹시 이쪽에 군포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아니 여기서 살았는데요. 근데 군포역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네. 희한하네? 당경역은 알 거 아니야? 네. 한정거장 차인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또 동네 주민이 있었네. 오, 반갑다, 야. 자, 일단,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얘기하면 오늘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장 여러분들이 좀 지켰으면 하는, 그리고 반성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 4개 정도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중학교를 일단 갈 거란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수학만 얘기를 일단 좀 해보면,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진도도 나가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되면 시험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실 텐데, 일단 중학생이 됐을 때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민해 본 사람이 있을까? 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다 했잖아. 그치? 했을 때 이제 난 중학생이니까 수학 공부할 때 이런 거는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봤던지 뭐 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없군. 대답하는 사람 아직 본 적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역사상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물어보려고. 일단 부모님이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기에는 아직은 교복도 아직 안 맞췄잖아. 그러니까 그래? 어제 온 애들은 아무도 안 맞췄다 하던데? 학교가 정해진 거야? 네. 뭐지? 어제 애들은 안 정해졌다 하던데? 하루 차이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걔네들이 이상한 거가? 자, 뭐 어쨌든 교복 입고 어쨌든 학교를 간 건 아니니까 아직 부모님들이 니네들한테 뭔가 이런 공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선생님이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 같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 보면은 수학 선행 많이 나간 애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보다 진도 빠른 애들 되게 많지 주변에. 관심이 없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 막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이라든지 영어학원 다니는 사람이 거 아니야. 주변에 친구들 보면 니네가 물론 지금 진도 1차 함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함수 나가는 게 진도가 느린 게 절대로 아니야. 니네 내 기준으로는 빨라. 아주 빠른 반인데 주변에 보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진도 빠른 애들. 심지어 뭐 지금 3학년과 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학원에 심지어 3학년과 하는 애들이 있어. 이미 스카이반에 있어. 그리고 정말 빨리 나간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 시작한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학교 가보면 알 거예요. 중학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기보다 진도 빠른 애들이 많구나 생각보다. 물론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학원 자체를. 그런 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니네가 당장은 이제 맞닥뜨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쟤네들보다 진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진도가 나보다 빠른 애들이 이 반에 많다라는 게 느껴지면 괜시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까지는 좋아. 근데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게 돼요. 보통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게 물론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선생님이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들을 정말 오랫동안 지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는 애들도 지도해보고 느리게 나가는 애들도 지도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경험상 얻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10명의 진도 빠른 아이가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진도를 얼마큼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 나간 거에 비해서 이 아이가 그 진도 나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를 좀 측정을 해보면 많아야 한 2명 정도는 자기 걸로 만든 애들이고요. 거의 대부분 8명에서 9명 되는 애들은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해당될 수가 있는 거야. 왜? 여러분들보다 진도 느린 애들 꽤 있거든. 사실 니네 진도 빠른 거거든 사실. 그러면 자 생각해보죠. 2학년 1학기 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사실 그렇지 않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알았지? 좀 이따 얘기할게. 근데 까먹은 게 많은데 그 까먹은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복습,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 10명 애들이 대부분 안 해요. 그냥 선행만 주로 많이 나가지. 복습을 잘 안 하고 보통은 복습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2학년 되면 시험 보는 건 알지. 시험 볼 때 되면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 공부가 뭐겠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년 뒤면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랑. 일단 2학년 건 다 하겠지 뭐. 3학년 것도 어지간하면 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면은 그러면 빨리 하면은 1년쯤 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고등수학을 할 거야.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나머지 세 반이구나. 세 반 중에서 2반이 진도가 빠른 반이에요. 여러분들만큼 빨라 진도가. 근데 걔네들조차도 이 그룹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8명, 8, 9명에 해당하는 선행 나간 것에 비해서 실력이 그닥 좋지 않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진도만 겁나 빨리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걸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여러분들 1학년 거 끝나고 이제 2학년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진도를 나가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보다 2학년이 조금 더 어렵다고 벌써 느끼고 있지 않아? 조금 더 1학기 거만 비교했을 때 뭐 비교하면 뭐가 있을까? 1학년 때 1차 방정식 2학년 때는 연립 1차 방정식 맞지? 방정식이잖아. 두 개 비교하면 그런데 연립 1차 방정식이 조금 더 어려울 거야. 아무래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생했을 만한 단원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 활용 문제 자신 깊은 사람? 없죠. 어려운 단원이야. 활용 단원은 다 어려워하고 자신 있게 자기가 뭐 선생님한테 질문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니네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단원은 처음 공부할 때 좀 힘든 단원이야.
그러니까 다 선생님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해.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생활을 했을 때 마음속에 꼭 지니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지켜야 되는 건 남들보다 많은 선행량이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 말한 공부한 것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 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정말 뭐 지금 1학년한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정말 공부 열심히 더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막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서 살다 오고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주말에 뭐 게임하고 TV 보고 안 놀고 수학만 하고 그럴 거 아니면은 과도한 선행을 하면 안 돼 사실. 내가 말한 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없어.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하니? 놀아야죠.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지켜야 되는 건 이제부터 물론 3년 동안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습관을 올바른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지.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글씨가 좀 크지 선생님이? 김지은 선생님보다 글씨가 내가 좀 많이 크죠? 좀 적응하자는 거는 선생님이 작은 글씨를 이쁘게 못 써가지고 일부러 좀 크게 써. 자, 저지간 다시 얘기하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건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진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과제로도 내주고 수업 시간에도 문제도 좀 풀고 그런 식으로 좀 교재 외적인 문제풀이를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주구장창 막 줄까? 그러진 않고 여러분도 적응해야 되고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할 거예요. 조절을 하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복습할 수 있게끔 습관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가짐은 많은 선행이 아니라 보다 올바른 습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야지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나갔다고 쳐도 걔네는 걔네 인생인 거고 물론 그 학생이 공부하는 스타일도 나는 존중을 하지만 많은 경우를 봤더니 선행 많이 나가봤자 똑같다. 많이 나가봤자 본인만 힘들고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선행할 게 아니면 선생님이 지도하는 부분만 잘 따라와 주시면 복습만 열심히 하면 돼요 사실은. 얘는 이미 선행을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습관이지만 복습을 좀 철저히 하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숙제를 언제 할까? 숙제하는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영어학원 다니는 사람 지금 다 다니? 영어 다니니? 4명 다 다니는 거야? 그러면 영어 수학 말고 다른 학원도 다니는 사람 뭐 다녀? 운동이요. 어떤 거? 운동이요. 아 운동? 운동 괜찮아. 언제 다녀 혹시? 계속 일정하지가 않아서. 아 뭐 평일에 할 때도 있고 주말에 할 때도 있고 평일에는. 평일에 주로 하는 거야? 운동은 괜찮고 그러면 일단 공부하는 거는 영어 수학 아니면은 없는 거네 일단은.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영어 수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격일로 다니는 거지? 영어 갔다 수학 갔다 영어 갔다 수학 갔다. 자 그럼 내가 질문한 거에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 잠깐 손을 들면 돼. 자 오늘 수업하죠 오늘? 오늘 수학 숙제 나가죠? 네. 집에 가면 무슨 숙제예요? 수업. 하는데? 이거 우회의 발언인데? 보통은 뭐 하지? 영어 숙제 많이 할걸? 내 영어학원 가는 사람 기준으로. 영어 숙제가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이 안 돼 있는 사람 영어 숙제가 다 안 돼 있다. 다 안 돼 있다. 아예 안 돼 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학학원이 보통 끝나면 영어 숙제 오늘 화요일이지? 자, 그럼 다음날 수요일이잖아. 수요일날 됐으면 수학학원 끝났으니까 이제 영어학원을 갔을 거고 그럼 영어학원 끝난 날은 수학과제를 보통 많이 해.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걸 왜 적어드는지 취지를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됐어. 그럼 반복적이겠죠, 뭐.
목요일 됐으면 나랑 또 만나잖아. 4시간 수업을 이날 하겠지? 그러면 이거 끝난 날에 당연히 영어 숙제를 할 거야. 선생님, 저는 금요일에 영어 학원이 없는데요. 약 격일로 가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제 써놨다. 숙제로 써놨네. 자, 그럼 금요일은 영어 학원을 간다 치면 당연히 영어 수업을 하고, 자, 그럼 이날은 그 다음은 토요일 내일이니까 그렇죠. 놀죠. 놀아. 자, 토요일이에요. 주말에 따로 과학이나 국어 논술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학원이 거의 없지. 얘네는 아마 주말에 학원 안 갈 거야. 2학년이나 돼야 이제 내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보통 예비, 중2, 1년 뒤 정도 되면은 이제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학원이 없어. 그럼 뭐 하겠어? 놀죠. 당연한 거예요. 놀아야죠.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쭉 놀아야죠. 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요. 뭐 앞에 거는 쓸 필요도 없겠다. 그렇지. 그랬다가 굳이 언급을 하면 월요일이다. 자, 우리 월요일날 영어 학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일요일날 이제 뭐 해야 돼? 놀다가 영어 숙제를 이제 해야겠지. 아마 이렇게 사는 애들이 많을 거고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써준 게 잘못된 거는 알겠어요? 자, 그럼 니네도 다 아는구나, 이거 사실. 수학 숙제를 오늘 내가 물론 조금 내준다 했지만 어쨌든 숙제는 숙제잖아. 영어 숙제 내줄 거 아니겠어요? 뭐 해야 될까요, 숙제를? 수학 숙제 해야지, 당연히. 근데 보통은 자거나 영어 숙제 한다고. 너, 씨, 첫날부터 너 진짜 대단한 녀석. 그래, 잔다고 쓸게. 방학일을 너무 잘 수 있지. 방학일. 학기 중에도 자니? 네. 오, 훌륭한 녀석. 자, 보통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된 거는 질문 한번 해볼게. 수학이나 영어랑 똑같은 건데 수학 숙제나 영어 숙제를 그날 받았으면 그 숙제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날 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뭐야? 숙제를 미리 해놓으면 사람 마음이 어때? 편하죠. 그러니까 놀 때도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놀 수 있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공부 관련된 건데 학원에서 숙제를 왜 내줄까? 책을 한 권 그냥 다 풀어서 끝내려고? 그런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아닌 거고 보통 문제 풀기 하기 전에 김지훈 선생님도 똑같았을 거야.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 해주잖아. 맞지? 그럼 그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다 내주시는데 나도 그래요. 근데 그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날 공부한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습하는 거예요. 김지훈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그냥 이거 풀어봐. 아무것도 안 풀어주고 숙제 내주진 않잖아. 어느 정도는 좀 도와주실 거란 말이야. 나도 그런데 얘네가 집에서 숙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념에 대한 숙지야. 그러니까. 알겠죠? 물론 우리나라 수학은 문제풀이 위주로 너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라이트쌤 같은 거 유형서라고 부르잖아요. 유형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거는 일단 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책이지만 사실은 유형서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학원에 쓰니까 나도 그냥 쓰는 거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날 바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그 다음날 할 때랑 그날 할 때랑 숙제하는 시간의 차이가 오히려 생긴다? 왜? 니네 물론 나보다 머리가 다 좋겠지만 응? 오늘 개념 설명 해줬어. 문제풀이 해줬어. 그 다음날 할 때랑 그날 할 때랑 머릿속에 기억력에서 봤을 때 그날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겠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다음날 되면 영어학원 갔다 와서 하면은 머릿속에 영어 공부하는 게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수학하려면 아무래도 니네 막 정신없게 살면은 그 전날 내가 아침에 뭐 먹었나 점심에 뭐 먹었나 기억 못할 때도 있잖아. 간혹 그러면. 그랬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숙제할 때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고 그럼 또 내용 정리가 머릿속에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훨씬 많다라는 거야. 이렇게 숙제하면. 영어도 똑같은 겁니다. 영어도 개념이 있죠. 문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 강조하는 거. 그럼 올바르게 하는 건 답이 나왔네? 수학 끝난 날 수학 숙제하고 영어 끝난 날 영어 숙제하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엇갈리게 숙제를 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내일 그
그 다음 학원까지 다니는 그 학원부터 먼저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당장 안 하고 가면 혼나잖아. 학원 가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것만 먼저 하고 안 급한 거. 자, 안 급해. 어디 갔어? 영어 숙제 내줬는데 수학 숙제도 그래 내줬는데 결국엔 이날 놀았으니까 금요일날 영어랑 수학 숙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놀긴 노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안 하고 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놀다가도 아무래도 아씨 숙제해야 되는데 이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니? 다 하잖아. 생각 안 하고 놀면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내다가 코앞에 닥쳐가지고 당장 급한 영어 먼저 하는 거란 말이야. 다 이렇게 사는데 안 좋다라는 건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난 뒤로는 권장하는 거예요.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끝난 날은 무조건 그날 내준 과제를 좀 합시다. 꼭 합시다. 이유는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맞죠? 뭐든지 간에 어른들도 똑같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하고 나서 놀면 돼. 다 하고 나서 놀면 돼. 알겠죠? 근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이제 코앞에 닥쳐서 하는 습관인 거지. 안 좋은 얘기인 거지. 그치? 그리고 뭐 연장선이야. 보통은 애들은 놀다가 숙제 많이 하거든. 그럼 놀다가 숙제하면은 영어랑 수학이랑 그 다음날 해야 되는 수학까지 한꺼번에 할까?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지. 급한 것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목이 하나씩 밀려서 안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 한 주를 맞이해야 된대. 자, 그럼 이걸 교정해 봅시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건 필기할 거리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주말부터 원래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다 얘들아. 월요일이 아닌가? 달력 일요일부터 써있죠? 그치? 일요일 시작인데, 자, 이걸 이제 고칠 거야. 요번 주 일요일부터 고쳐야 된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날 영어 숙제, 숙제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나라면, 금요일은 놀게. 니네도 사람인데 놀아야지.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을 다 다닌다면, 한쪽에서 몰아서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때랑 이때랑 한쪽에 몰아서 하겠다. 그럼 선생님이라면 이날 할 것 같아. 영어도 하고.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지? 이렇게 같이 할 것 같아. 자,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맞이했어요. 영어를 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 자, 그럼 영어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습관대로는 수학하겠죠? 근데 수학을 했잖아. 다 했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영어 해야지. 놀면 안 된다. 알았지? 그 다음날 수학 숙제 다 했는데 오늘 한번 놀아봐야지. 한두 번은 괜찮지만 권장사항은 영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화요일날 나랑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학해야지. 그럼 이런 식으로 화, 수, 목, 금 쪼르륵 가서 자, 금요일이 됐어요. 자,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에 빠지는 날이야. 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이날이 제일 힘들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 습관 잡을 때, 숙제 습관 잡을 때 가장 힘든 날이 사실은 금요일이야. 왜? 그 다음날 아무것도 없잖아. 학원 없잖아. 쭉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용솟은 친다고. 그러면 좀 정하자. 그 전날 목요일날 수학이군요. 그럼 원래대로 내 말을 잘 따라했으면 수학을 했겠네요. 근데 난 죽어도 금요일날은 좀 놀고 싶은데. 왜냐면 불금이라서 그러잖아. 놀고 싶다. 그럼 노세요. 그 대신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에는 미리 해야지. 근데 그 전날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럼 선생님이라면 토요일날 영어를 할 것 같아. 영어를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바꿀 것 같아. 자, 자화지간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그날 하자는 거겠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매번 애들하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고 그날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도 알고 미리미리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도 당연히 다 알아.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니네 부모님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부모님이 니네들한테 얘기하면은 싸우게 되죠. 잔소리로 들리죠. 반항심리 들리죠. 괜히 학원 가기 싫죠. 짜증나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 알겠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어? 공부를 어떻게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인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험상 봤을 때 지금 두 개 얘기했죠? 복습 열심히 하자. 이거는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해 줄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좀 지켰으면 하는 거. 자, 이번 주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
이번 주말 됐을 때부터 좀 지켰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할 수 있다? 왜? 방학이잖아요. 어쨌든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럼 시간 남아서 그죠? 나랑 수업 끝나면 8시니까 맘만 먹으면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좀 쉬었다가 보통 12시 전에 자네요, 여러분. 네. 넌 왜 이거야? 게임하는 사람구나, 녀석. 보통 새나라의 어린이인데 보통 1학년 될 때는 12시 전에 자던데. 나는 그렇진 않은데 뭐 12시 기준으로 보자. 그럼 숙제할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 아무리 적어도 1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당장 자기 생활 패턴이 12시 전에 잠을 자는 성격이면 시간이 오늘 내준 숙제를 다 하기 부족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선택하는 거지. 난 무조건 졸리는 비벼가면서 다 할 거야.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막 강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좀 양심적으로 정해. 오늘 내준 숙제 50%는 좀 오늘 다 하고 잠은 자야지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나머지 50%를 미리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 알겠죠? 끝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지? 방학이니까 가능하잖아. 근데 이거를 니네가 2월 달까지 좀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건 일단 여러분 중학교는 안 가봤잖아. 일단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교복일 것 같아요.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수행평가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준비할 것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져. 초등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런 게 있죠. 뭐 중학교 6학년도 뭐 6교시, 7교시 하는 날도 있나 모르겠다. 초등학교 6학년이. 7교시 하는 날이 보통 6교시까지밖에 안 했지. 근데 중학교는 7교시까지 있다. 화요일, 목요일 이럴 때는. 그 1시간 차이가 큰데 초등학교 때는 길어야 6교시고 그 전에 끝날 때도 있지. 그러면 이제 또 이거 반성해야 돼. 학원 오기 전에 숙제하는 사람 많지? 있을 거야. 내가 매번 확인하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 그게 가능하지. 왜? 학원 가기 전까지 니네 학원에 5시 20분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9시까지 했지. 맞니? 9시까지 했니? 오늘 하루에 몇 시간 수업했어? 그래서 다시 하루에 주 2회 오지 않았어? 맞네. 그러니까. 그나마 니네가 좀 다행인 건 중등부 수업이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원래는 수업이 2시간 아니면 2시간 20분 수업이에요. 근데 너네들은 8시 50분 한 요때쯤까지 한 거지. 9시 차 타고 집에 간 거지. 맞죠? 그러면 5시 20분에 와서 9시까지면 거의 3시간 한 거야. 아니 1시간 넘어가. 3시간 반? 그러니까 니네는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화목반에서 연장 수업을 이미 한 거야. 우리 방학 때 연장 수업 지금 4시간 하는 거 알죠? 별 차이 안 나죠. 그러면 3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은 건 니네는 학원에 오래 있는 습관은 이미 잡혔어. 이건 정말 자연스럽게 된 거야. 이건 좋아. 딴 애들 2시간짜리밖에 안 했다니까? 야, 2시간 하는 애들이 4시간 하면 안 힘들겠냐? 미쳐요. 집중도 안 돼요. 근데 너네들은 지금 오래 다닌 사람은 여기 막 4학년, 5학년 때부터 다닌 사람들도 있지. 그런 사람은 오래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길이 들여져 있는 거야. 1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게 좋은 습관이라는 거야. 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된 거야. 아직도 집중이 안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하고 일단 최소 다 1년은 넘게 다니지 않았니? 그렇죠? 몇 학년 때부터 다녔어? 6학년? 그럼 1년 6학년 들어 올라와서? 아니 근데 저는 8시까지 하고 갔는데 8시? 아니 처음엔 그랬을 거야 처음에는. 근데 반 바뀌면서 8시 50분까지로 바뀌었을 거야. 토요일 날 학원 안 나왔잖아. 네. 그래? 왜 그랬지? 월수금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월수금이었어 원래? 네. 그럼 너는 이게 아니네. 반을 이동했구나. 네. 몰랐다 그거는. 그러면 이름 또 못해. 성범이 그래? 성범이는 좀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그럼 세 사람은 계속 화목반이었니? 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런 애들하고는 약간 학원에 있는 그 경험치는 다른 거죠. 4시간 수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심지어 이제 예비 중일인데 1년 전은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서는 다선이하고는 예비 중일도 일주일에 3일, 4일, 4시간씩 3번 했어. 안 힘들겠니? 상상이 안 되지. 심지어 보충하는 거는 4, 6, 4도 했어요. 예비 중일인데.
그 반이 내 반이긴 했는데 내가 니네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요즘은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잘 중1이니까.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자, 월수금 반이 이런 거고 화목토 반이면은 4, 4, 2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니네는 하루가 없는 거야. 화와 목만 하는 거야. 토요일 안 오잖아. 지금 토요일 안 오잖아. 근데 그건 원래는 월에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최근까지 많이 했지. 온라인 하다가 이제 학원을 오랜만에 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일단 당장은 3일 오는 거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뭘 2월 됐을 때는 모르겠어.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내 선생님이 해줄 거고 요번 달은 일단 화목 4시간씩만 하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쨌든 학원에 4시간씩 있는 거에 대해서 장시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남들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남들이 잘 갖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힘이에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노동이고 집중력이거든. 오래 있으면 집중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일단 잘 좋기는 한데 자 원래는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영어 숙제를 좀 끝내시고 그럼 일요일날 할 숙제가 있나? 없죠. 다 했잖아. 그럼 놀아봐. 이게 진정한 노는 거 아니겠니?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이 노는 거지. 이런 게 노는 거지. 놀면서 숙제 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놀면 그것도 곤욕이고 스트레스야. 이럴 때는 신나게 놀아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 미리미리 좀 하고 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오늘 선생님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얘기하겠다 했잖아. 제일 안 지켜지는 게 이거예요. 의외로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안 지켜지는 게 저거야. 3학년 끝나고 나서는 안 지켜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실천했던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고등학생 됐을 때 다시 이게 원 상태로 돌아와. 원 상태로 돌아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지의 차이거든, 공부라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만 노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타협을 하자는 얘기야. 당연히 나도 놀고 싶고 니네도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선생님도 일하기 싫어, 놀고 싶어.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왕 해야 되면은 노는 건 조금 멀리 밀어두고 놀지 말자는 게 아니야. 조금 멀리 밀어두고 해야 되는 숙제, 여러 가지 뭐 복습 과제 이런 게 있으면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은 과제를 먼저 하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노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숙제가 좀 많이 나오면 숙제를 하다 보면 또 일찍 자야 되니까 놀 시간이 진짜 30분도 안 되는 날도 생기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 그러니까 숙제를 먼저 하는 거는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먼저 하고 놀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야 되는 날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는 언제 놀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좀 있어. 공감이 좀 되지 않아? 숙제가 많으면 놀 시간이 없을 거 아니야. 미리미리 했다 치더라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숙제를 맨날 그렇게 많이 내줄 것도 아니고 영어도 맨날 숙제가 많이 나가나? 내가 영어 학원을 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영어 숙제가 맨날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거든. 많이 나가니? 아니 영어학원 선생님들도 적응하라고 조금 줄여주고 그러니까 맨날 많이 나가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놀자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은 초등학교 때는 돼요.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때는 학원 딴 때려치고 열심히 잘 다니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 놀자의 기준으로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별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알겠죠? 이런 게 일단 니네가 초등학생 티를 벗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란 말이지. 초등학생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세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학년 애들도 코로나 세대였고 우스갯소리로 작년 1학년이었던 애들은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지금 1학년 더 올라갔으니까 2학년 됐죠? 그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8학년이라고 해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중학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작년 1학년 애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 등교를 못했다. 다 온라인 수업 했다. 얘네들 비슷하잖아. 근데 그 1년 동안이 사실 중학생 1학년한테 중요한 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숙하는 과정이야. 교복 입어봤어요? 네. 계속 입고 다녀보진 않았지. 잠깐 입어만 봤지. 근데 그 옷이 생각보다 불편해. 옷이 신축성이 많이 없어가지고 니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는 불편해. 그거 입고 침대에서 자박으로 못 잔다. 의외로 옷이 너무 꽉 끼기도 하고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해. 요즘 이제 기능성이라고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옷 자체가 불편한 재질이다 보니까 만지면은 촉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 입고 하루를 지내는 것 자체가 은근 피곤해요. 이건 입어봐야 알 거야. 내가 안만 떠들어봤자 몰라. 입어보면 알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에 좀 오래 있다 그러지 평소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성질이 뭐냐면 거의 매해 중학교 1학년은 학원 오잖아? 자, 졸아 수업하다가 안 졸았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월 달에 나를 만났잖아요. 학교는 3월에 가잖아. 코로나가 아니면 3월에 가잖아. 근데 1월, 2월에 그 연장 수업을 4시간씩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는 했지만 수업하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애들은 거의 못 봤거든. 근데 3월이 됐어. 이제 여러분 3월 되면은 주 3회 수업으로 바뀌어. 토요일도 학원을 와야 돼. 그때 되면은 그러면 하루에 이제 아까 말한 2시간짜리 수업 있잖아. 그거를 할 거야. 야, 그럼 4시간, 4시간 했다가 2시간, 2시간, 2시간 하면 수업도 좀 줄어들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4시간 하다 2시간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기분 좋잖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못 버티고 중간에 자. 여러분 쉬는 시간에 보통 뭐해? 핸드폰 게임 하든지 나갔다 오든지 뭐 그러잖아 보통. 근데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알아? 자. 진짜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왜 그렇겠어? 뭐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에 막 뛰어놀다 와서 졸린 건가? 그건 아니겠지. 자, 피곤한 거야. 그게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야.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야. 힘든 거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작년 1학년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이 과정이 없었어요.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집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편해. 어? 학교 갈 때 보통 9시까지 학교 가니까 중학생은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온라인 수업하면은 9시에 추석 체크하면은 한 20분 전에만 일어나도 돼. 네. 컴퓨터 켜고 체크하면 되죠. 그러니까 애들 막 늦잠 자지. 늦게 자지. 그러죠? 지금 캠 켜놓고 줌 수업을 참여하긴 하지만 하다가 졸는 애들이 있어. 아침 저녁에 바뀐 거야. 준비? 됐다? 네. 컨닝하지 마라. 여자애 안 오는데요? 밥 먹으러 갔어. 걔는 오늘 시험 안 봐. 걔는 자습마다 8시에 갈 거야. 시험 봐. 컨닝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년 애들은 이런 과정을 못 겪은 거야. 근데 그걸 좀 겪어야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성숙하는 거라고.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작년 애들은 그 과정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난 중학생이라고 애들한테 물론 친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근데 어머니, 그쪽 어머님들도 이 얘기하면 다 공감하죠. 집에서 하는 행동이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이랑 차이가 없대. 똑같아. 응석 부리고 애 같고 한 살 먹은 티가 전혀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올해도 중학교 1학년은 학교 갈 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 참고 삼아서 얘기하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학교를 많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을 안 봐서 그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은 수행평가, 학교 시험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학교를 가. 근데 니네 초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긴 했지만 중학교는 보통 3개 학년 중에서 2개 학년씩만 등교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1학년을 거의 안 불렀어. 왜냐면 1학년은 시험을 안 보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대부분 대체를 하고 2학년, 3학년이 주로 많이 왔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학교는 어땠냐면요. 1학년 애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등교한 날짜가 한 달도 안 되는 학교가 되게 많았어. 그것도 심지어 쭉 간 게 아니라 잠깐 갔다가 안 갔다가 잠깐 갔다가 안 갔다가 이걸 합쳤더니 한 달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간 거 같지가 않은 거야, 걔는. 오히려 이런다?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잠깐 갔는데. 일주일도 안 가는. 불편하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8시 일어나야 되잖아. 보통 8시 반, 11시 40분 일어나. 그렇다니까 애들이. 근데 그게 온라인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태해진 거지. 심지어 중학생이 돼서 성숙돼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니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해주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중세대잖아요, 결국에는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나태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럼 하나 딱 실천하면 되겠다. 학교 갈 때처럼 일어나면 돼. 학교 갈 때. 알았어요? 물론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부모님 뭐 맞벌이 하신다 치더라도 그 회사 가시기 전에 이렇게 깨울 거란 말이야. 근데 안 일어나는 거지.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세 달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7학년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원래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안 했던 얘기인데 이제 니네는 해당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작년 1학년 애들한테 이 얘기 안 했어. 왜? 작년 1월이면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해줘야 될 거야. 초등학교 7학년이냐 중학교 1학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공부는 상대평가야. 상대평가라는 단어는 알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내가 망쳐가지고 60점 나왔어. 근데 반 애들이 다 30점, 40점 나왔어. 그럼 내가 1등이지. 그게 상대평가지. 절대평가는 알아요? 잘 보든 말든 특정 점수 안에 들어가면 1등이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이제 단계가 내려가는 거야. 100점 만점에서 90점부터 100점까지 안에 들어가야지 학교 내신 성적이 A야. 중학교 때 80점에서 90점 사이가 되면 B가 나와. 과목별로 내신을 나중에 매겨. 근데 이거는 절대평가지 어떻게 보면. 근데 중학교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시게 되면 뭐 모의고사나 학교 내신이나 언젠간 여러분들은 보게 될 수학, 수능 이런 것들은 다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 세대잖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초등학교 7학년이 된 사람과 중학교 1학년이 된 사람의 차이는 당장 이 사람이 시험을 누가 더 잘 본다 못 본다는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게으르게 살았냐 성실하게 지냈냐 차이란 말이야. 알겠지? 공부는 모든 습관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3월부터 온라인 수업 하겠죠. 학교도 좀 며칠은 가겠죠. 그랬을 때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거 꼭 얘기하고 싶고 학교를 원래 다녔던 중학생들은 중학교 적응하는 게 3월에서 한 5월까지는 힘들어해. 아까 나 수업하다 잔다 그랬지. 그게 보통 5월까지 그래. 5월까지. 그럼 이때는 5월쯤 지나면 이게 3개월이잖아. 3, 4월이니까. 3개월쯤 지나면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이 적응해서 수업 시간에 잘 안 자고 적응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요. 하는 집도 그냥 초등학생처럼 똑같이 사는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 지금 나 선생님 이제 예비 중2 된 애들 한 반이 있거든. 걔네들 초등학교 8학년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초딩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애들처럼 장난치고 물론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난치는 거는 예외로 두더라도 공부할 때 자세나 말투 이런 거를 좀 보면은 확실히 1년 위에 선배들하고 지금 3학년 애들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 왜? 야 지금 3학년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가 없었잖아. 그럼 1년 잘 지냈단 말이야. 어떻게 살아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교복 입고 아까 3개월치 적응도 하고 성숙도 좀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2학년 됐는데도 안 흔들렸어. 근데 지금 예비 중2 된 애들, 니네 1년 선배들은 이런 애들이 없는 것 같아. 자, 그 상대평가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상태로 쭉 학년을 먹어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니네들은 어쨌든 다른 학교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초딩처럼 살았던 애들하고 올바른 습관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낸 애들하고는 당연히 얘네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당장 공부하면 안 될 거야. 니네 가지고 교복도 제대로 안 입어갖고 학교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진짜 중요한 거다.
알았죠? 내가 단순히 니네들한테 무슨 수학 지식을 알려주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잘 해줘야 되겠지만 당장 니네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3년 동안은 모르잖아요. 중학교 가서 어떻게 살지 세세한 건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없어. 단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추가를 한 거고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이제 공부 관련된 거거든? 수학만 얘기합시다. 영어는 너무 많을 것 같고 수학 공부할 때 학원을 이제 뭐 처음에야 뭐 부모님이 좀 알려주시다가 과외도 하든지 뭐 구몬 같은 학습지도 하든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학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뭐 아까 6학년 때부터 다녔대. 언제부터 여기 다녔어? 6학년. 6학년 때? 언제부터 다녔어? 5학년. 5학년? 조원 5학년? 5학년 때부터 거의 다녔구나.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만 거의 2년 다닌 거죠. 그렇지? 그러면 학원을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얘기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까 채점을 했을 때 오답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오답들을 틀린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애들은 보통 이래요. 집에서 숙제했을 때 뭐 라이트 쌤 같은 경우는 문제에 보면 난이도 써있죠. B 마이너스 B 제로 B 플러스 써있죠. 근데 아무래도 많이 풀리는 거는 B 플러스 문제 아니겠어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근데 풀린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많은 애들이 이래요. 보통 문제를 풀라고 딱 봤어. 어려워 보이네? 하다가 10초 내로 포기.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딱 보자마자 아이씨 뭐야 이거 어떡하라고 그냥 넘기고 그냥 그 다음날 쌤한테 질문해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어떻게든 조금 의지를 갖는 애들은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자기 위에 형 누나 있는 사람 2명 있고 없어? 없어요? 동생은 있어요? 동생만 있어요? 위에 몇 학년이야 그러면? 고1? 고1은 뭐야? 그렇게 관심이 없어. 고1 올라가 이제? 아니 이제 고1 이제 고 아니 형제잖아. 몰라 그런 거? 나이는 알고 학년을 모르는 건가? 몇 살 차이나 그러면? 4살 차이니까 고1일 거예요. 그러면은 4살 차이 난다고? 네. 그럼 고2네 이제. 아, 고2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저는 형아가 형 있어? 네. 몇 형아 살? 누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형아 원래는 대학교 이제 2학년 오. 되는데 재수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이제 1학년이라고? 나이 차가 좀 나는구나. 그 다음에 누나는? 누나는 26일 거예요. 이제 20. 더 많이 나네. 오, 나이 차 많이 나네? 오이구야. 잠깐만 26이라고? 그럼 너랑 12살. 이동갑이구나. 귀여움 많이 받았겠다. 잘 모르겠어? 용돈도 주겠네 너한테 그러면. 용돈 안 줘? 응. 둘 다 성인인데? 응. 그래 알았어. 자 자원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위에 이제 언니 누나 있는 사람들은 숙제하다가 질문한 본 적 있어? 많아요? 네. 나 없다 했지. 잠깐만. 청범이 맞지? 네. 질문한 적 있어? 네. 형한테? 형이 누나니? 누나 누나? 질문 많이 해 평소에? 숙제하다가? 많이 하진 않아요. 좀 그러면 두 사람한테만 해야 거잖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 보통 질문을 어떻게 해요? 이거 풀어줘. 그렇게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는 물어보겠네.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오, 그러네. 자, 방법이. 그냥 이거 알려달라고 한 누나가 음.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고 그냥 오, 잘하고 있는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형제가 있는 경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일단 귀찮으니까 안 알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 차가 좀 나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귀여운 거지. 자기보다 좀 한참 밑에 동생이 공부를 하니까 귀여워서 아마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자기 거 할 거 바쁘니까 안 알려줘. 왜냐면 자기보다 한두 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봐. 중학교 3학년이잖아. 중학교 3학년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면 니네보다 학원 더 많이 다닐 거고
이제 3학년이면 고등학교 수학하라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럼 자기 할 거 바쁘니까 짜증내. 안 알려주는데 난 알려준다는 사실은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이걸 물어본 이유는 풀어줬을 때, 니네 질문했을 때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라는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꼭 질문하세요. 형제가 있으면 질문하세요. 꼭 하세요. 일단 이거는 선생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생님은 첫째거든. 위가 없어. 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첫째잖아. 동생이 있다며. 그러니까 선생님도 동생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나이 차가 좀 많이 나. 그런데 나는 첫째다 보니까 공부할 때 질문할 사람이 집에 없는 거야. 그 집에 부모님이 당연히 계시는데 부모님은 사실 수학 머리가 없어. 진짜로. 수학 빼고는 다 잘해. 둘 다 문과야. 글은 정말 잘 써. 근데 수학 머리는 없어. 초등학교 때 이후로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본 적이 그래서 없어. 내가 모든 걸 해결했어. 책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내가 끈기 있게 노력했으니까 그런 근성은 생겼지.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공부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존재가 나중에 컸을 때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주는 존재, 그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세요. 두 명이나 있죠.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위에 있는 언니랑 진짜 같이. 수학만 잘하는 사람. 잘 안 된다고? 아니 잘하는 사람. 잘하는 것 같아? 다른 거. 딴 건 잘 못하고? 응. 너 그러냐? 완전 특화되어 있네 그러면? 그래, 질문할 사람이 두 명이나 있으면 골고루 물어볼 거 아니야. 형한테 뭐. 형한테 주로 물어봐? 누나가 좀 멍청이죠. 성범이는 그러면? 누나는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 수학을? 네가 보기에는? 딱히 모르겠어? 그래, 그럼 됐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질문 많이 해야 돼. 둘 다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는데 질문할 때 방식이 중요한 거야. 이거 알려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둘 다 잘 얘기했어. 힌트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해. 힌트 줘. 이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푸는지 방법만 좀 두리뭉실하게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딱 듣고 니네가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풀까? 형제관계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이거는 똑같은 거야. 어려운 문제를 딱 봤을 때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자, 그럼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답을 내오라는 건가요? 아니야. 고민을 꼭 하세요.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은 안 정해져 있어. 나는 한 문제 20분 고민해보겠다. 아, 좋아. 아니, B 플러스잖아. 처음 공부하는데 B 플러스 문제를 자기가 수월하게 다 풀까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선생님한테 질문 없이 다 풀 수 있을 정도라면 얘네는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 그냥 공부하세요. 학원 뭐하러 다녀? 질문할 것도 없는데. 그럼 그런 애들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그냥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면 혼자 그냥 서대 나가도 되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나도 그렇지 않아. 그런 애들은 고민하는 습관을 꼭 기르자. 이게 4번이야. 결국 4번 얘기.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때 10초 내로 포기하지 마세요. 고민을 잘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제 2년 동안 타는 사람, 1년 동안 다니는 사람이잖아. 학원을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아요. 고민하는 습관이 너무 안 잡혀있어. 왜? 선생님이 있으니까. 쌤, 아까 지워버렸구나. 쌤한테 질문해야지. 야, 어느 학원 선생님이든 질문하면은 풀이를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잘 듣고 받아 적죠. 맞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PRT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답노트 써가지고 잘 꼽아놓고 보통은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긴 한데 이 질문에 따라와야 되는 건 반드시 고민을 좀 해보고 질문하는 거야. 알겠니? 잘 들어. 고민 없이 그냥 선생님이 질문하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 적으면 정리는 잘 해놨지. 근데 이 문제는 자기가 푼 게 아니죠. 선생님이 푼 거죠. 아니 선생님 안 돼도 되니까 고민해보라면서요. 근데 여기서 질적인 차이가 생겨. 초치이냐 중이냐가 여기서 또 생기는 거야. 고민을 열심히 한 자가 선생님이 수업을 설명을 들었을 때와 고민 1도 안 한 자가 선생님 설명 들었을 때랑 뭐가 다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야, 이 문제 풀려고 30분을 고민했어. 야, 정말 유치하게 표현해봐.
10초 고민하고 포기했던 애가 30분 고민했어. 그럼 29분 50초 못 놀았네? 맞지? 수학적으로 얘기해보자. 못 놀았잖아. 안 억울해? 못 놀았잖아. 심지어 답을 못 계산했어. 아니면 풀었는데 틀렸어. 오답 노트 써야 돼.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단순한 얘기라니까? 억울해. 근데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더니 웃긴 게 고민 많이 한 애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 내가 풀어준 게 정말 쉬운 풀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이 정도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네. 아씨, 왜 내가 저걸 못 풀었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반대로 얘기할게. 고민 안 한 애가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방금 말한 감정을 느끼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30분 동안 고민하는 거는 그냥 무리수고 아무 문제 없지. 야, 모든 문제 30분 고민하면 하루 종일 수학만 하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려운 문제 위주로는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일단 3년 동안 이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 안 지켜지는 건 이거고. 진짜 이건 안 된다. 근데 한 사람은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민하는 습관을 좀 기르자. 뭐 이것도 습관의 올바른 습관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선생님이 평소에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책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게 라세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유형이 있으면 유형별로 대표 문제라고 써있죠. 근데 책이 다 비슷한데 대표 문제는 난이도가 안 어려워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대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더라고.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진도를 많이 나가셨고 클래스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표 문제는 안 풀어줍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렵죠? 책 보면 뒤에 있는 게 B 플러스나 B0 문제란 말이야. 그런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학원에서 문제 풀 때는 고민하는 시간을 기본 2분 이상은 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줘요. 바로 안 풀어줘요, 절대. 그냥 무난한 문제다, 그거 그냥 풀어줘요. 근데 왜 해주는지 알겠어? 습관 좀 들어보자라는. 선생님이 자,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좀 풀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딴짓하지 말고 여기 있는 D 플러스가 있다. 이 문제만 계속 째려보는 거야. 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답을 내라고 했니? 뭔데도 상관없어요. 그 고민하고 나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자, 그럼 아까 결국에는 고민을 막 20-30분 했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 설명 들었더니 겁나 쉽네? 너무 쉽네? 그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랬죠. 그럼 그게 긍정적인 충족이 된다? 심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돼? 머릿속에서 안 사라져요. 유치하지. 유치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진짜 선생님 지인 중에 심리학자가 있거든. 걔가 얘기해준 거야. 근데 걔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술을 마실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시면서 그 친구한테 내가 수업 이렇게 한다 했더니 네가 하는 게 진짜 좋은 방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왜 했더니 방금만 얘기를 한 거야. 억울해서 외우게 돼 이런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맞아. 왜 사람이 억울하면은 그 뭐라 그래? 한이 맺힌다 그러죠 보통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풀어준 문제 있잖아. 복습하잖아. 그럼 기억이 나. 내가 어떻게 풀어줬는지 기억이 나.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내 단원별로 내용이 누적이 되잖아. 그럼 점점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학원을 끊게 되겠네? 그런 건 아니고 실력이 느는 거지. 한국 사회의 수학은 문제 해결력이에요.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얼만큼 덜 틀리고 얼만큼 빨리 풀고 잘 풀고 딴 사람들보다 상대평가를 했잖아. 딴 사람들보다 얼만큼 잘 푸냐. 이게 곧 수학 실력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물론 이건 학교 시험은 좀 별개 얘기예요. 왜냐면 학교 시험은 요즘 학교 시험 너무 쉬워. 그냥 학원에서 하는 기초적인 문제들만 중간 정도 난이도만 풀어도 아까 이제 내가 합격을 잠깐 물어봤잖아. 학교를 또 까먹었네. 당동중, 대안중, 불임중, 쉬운 학교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쉬운 학교는 어렵다가 아니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야. 수학만. 참고로 작년 부흥중은 어려웠고요. 대안중은 어려워지고 있고요. 당동중은 2년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는데 작년부터 쉬워졌어. 어디 얘기 안 했지? 불임중은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100점이야. 근데 문제는 쉽지 않아. 결론은
만만하게 볼 학교는 없어. 자, 근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뭐 한두 개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정말 미안한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일수록 특히 학원에서 말고 집에서 숙제할 때 무슨 습관을 들이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고민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라는 겁니다. 자, 취지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아까 그 억울한 측면 때문에 숙제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어려운 문제 고민을 막 5분, 10분씩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숙제하는 시간이 정말 열심히 지키는 애들 막 1시간 더 걸리고 막 그런 애들도 있대요. 진짜 그래, 선생님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 근데 걔네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었겠니? 아니지. 조금씩 고민해보고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엔 2개 이렇게 조금씩 늘린 거야. 그건 이제 본인 의사에 맡길 거고 내가 막 야, 이번 숙제는 2문제는 10분 이상 고민해와 이렇게는 안 해.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평소에 내가 어필을 많이 할 거야. 고민하자 얘들아, 고민하자 얘기는 되게 많이 할 거고 그 아까 중수업한 거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7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갈라지는 거. 수행평가라는 건 알죠? 초등학교 때에도 수행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중학교가 내신 성적 매기는 건 알잖아요. 그 내신 성적 매기는 게 수행점수와 학교 시험이지. 집필평가라는 거. 보통 2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비중이 다르지만 보통 40%, 60%로 보통은 비율이 나눠져 있어. 선생님 때는 이게 없었어요. 선생님은 그냥 시험만 적으면 장땡이었어. 내신도 수학 100점이면 너 그냥 내신 100점. 뭐 그런 식으로 됐던 되게 단순한 시절이었는데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행평가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쉬워. 평소에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노트 정리만 잘 해놓으면 이건 거의 그냥 거저먹는 점수라고 보면 돼. 과목마다 달라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중학생이 아무래도 학년별로 나눠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학교 가는 날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 중에 수행평가 보려고 학교 가는 날이 있기는 한데 모든 학년이 학교 왔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 내신 체크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에서 수행 점수를 배치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온라인으로 했을 때 수행평가 어떻게 볼까요? 시험을 보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맞춰볼래? 온라인 수업하는데 수행평가를 보네. 생각해봐. 시험지를 만약에 갖다 치자. 컨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맞지? 그럼 공정하지 않지? 시험은 안 봐. 그럼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혹시 알까? 예상할 수 있을게. 카메라 2개.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집이 카메라를 2개를 두기에는 좀 아무래도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카메라 2개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시험을 못 봐요. 애초부터. 어떻게 하냐면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수업 들으면서 노트 정리를 할 거라고 하죠. 그거를 그냥 사진 찍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 그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 포트폴리오지만 그냥 알기 쉽게 번역하면 보고서야. 선생님 저 수업 이만큼 열심히 들었으니까 봐주세요 라고 해서 노트에다가 열심히 필기한 거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뭐 이제 학교마다 다니고 뭐 밴드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간다네. 얘들아, 그러면 평소에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때 수업 태도가 안 좋았어. 대충 들었어. 보통 이거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내. 왜 그런지 알겠니? 남의 거 베껴서 낼까 봐. 바로 내요. 기간 없어요. 늦게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걔는 불이익이 생겨. 점수를 깎어. 내도 깎는다고요. 그런 게 있어. 다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만드는 거야. 내야 되는데 내용이 부실해. 깎겠지. 늦게 낼 때 깎겠지. 안 좋은 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수행평가 점수가 이렇게 빈약해지면은 이거 남학생들 특히 잘 들어야 돼. 작년 1학년 남학생들 포트폴리오 망쳐가지고 내신 안 나오는 애들 되게 많거든. 조심해야 된다면 진짜.
자, 이거 제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야. 아까 말했죠. 90점 넘어가야지 내신 성적 A 나온다 했잖아. A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앞만 잘 봐도 60%잖아. 대충 비율이 40대 60이라 했으니까 얘가 점수가 너무 안 좋으면 이거 100점 나와도 A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생각보다. 이해됐어요? 100점 받아도 60점만 들어가는 거잖아. 단순 생각. 수행평가가 40점이니까. 여기니?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4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29점이 나왔다. 얘 100점 받아도 60점밖에 안 들어가니까 89점인 거야. 그럼 A가 아닌 거야. 근데 수행평가가 11점 깎인 거는 진짜 못한 거야. 원래. 알겠어요? 이건 니네가 나중에 학교 생활을 해보면 알아. 진짜 못한 거야. 수학 11점, 시험 본 거 11점 깎인 거보다 진짜 못한 거야. 확실히. 왜냐면 쉽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니 노트 정리 열심히 해서 내는 게 힘든 거니? 어려운 거니? 좀만 부지런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걸 안 해 애들이. 왜? 현재 2학년 애들은 현재 3학년이죠? 작년 2학년 애들은 중1세대예요. 2학년 때 중1세대예요. 포트폴리오를 내는 걸 처음 한 애들이야. 왜 얘기 주는지 알겠어? 보고 배우라고. 니네도 그렇게 될 거니까 잘못하면. 알겠니? 작년 애들한테 얘기 안 했다니까. 1학년 때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지. 1학년도 온라인 수업하면 포트폴리오 내 안 내? 수행평가 있어요. 물론 내신은 안 들어가. 그냥 그 생활기록부 같은데 기록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씨 뭐 어차피 내신은 안 들어가는데 대충 해 뭐. 그러는 거야. 그랬던 애들이 2학년 돼가지고 갑자기 열심히 하려면 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습관이 이미 공개져 있는 애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할까 의심이 드는 거야. 물론 계속 노력하면 바뀌겠지만 처음부터 잘해야지. 이해됐니?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니네 1학년 때 수업 듣게 되면은 학교 가서 하게 되면은 온라인 연습해.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이미 줌수업 했죠? 이미 본인이 초등학교 줌수업 들으면서 자세가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건데 중학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은 2학년 갔을 때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짜증나는 게 이런 거라고. 100점 받았는데 A가 안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치? 부모님들도 이해 못하잖아. 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고 수행평가 세대가 아니거든. 선생님처럼 그냥 시험지가 100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야, 너 시험지 100점이라며 왜 B가 나왔어? 이래. 진짜로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그럼 니네가 거짓말 친 줄 아는 거야. 야, 너 90점 못 나왔지? 뻥쳤지? 이래. 진짜야. 이런 일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게 첫째, 둘째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수행평가를 아니까 덜 그러겠지만 이제 둘이 첫째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사실. 근데 그걸 일일이 니네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부모님한테. 근데 이걸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세요. 내가 아까 수행평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학교 시험 보는 거 부담 줄여주려고 그런 거지. 그러면 순기능은 이거야. 순기능. 역기능이 약간 이거예요. 내신 성적 안 만들어지는 거. 순기능은 안 어렵다 했잖아. 열심히 수업 듣고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성실하게 수업 들어가지고 40점을 풀로 다 받았어. 그리고 풀로 다 받았어. 자,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볼래? 수학하는 시간이잖아. 90점 이상 나오면 A 나온다고 했죠. 자, 우리 비율 한번 계산해보자. 지필평가 성적을 X점이라고 할게요. 자, 1차 방정식 시간만 세워볼까? 결과. 그러면 수행평가 40점과 지필평가 점수의 60%만 성적이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활용 문제야. X에다가 뭐 곱하면 돼? 100분의 60 곱하면 그게 지필평가 성적이죠. 그럼 두 개 더해서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자, 90점이라고 하냐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니네 부등식 공부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1차 부등식 했지. 그러면 해도 되겠네. 어제반이랑 내가 좀 헷갈렸다. 1차 부등식이잖아 이거. 자,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 몇 점이냐? 나 머리가 안 좋아서 얼마니? 자, 양변에 10을 곱해 400 6x 500. 그러면 빨리 쓴 거야. 선생님 글씨 이렇게 못 쓰지 않아요. 자, x는 6, 8에 48. 안 나눠 떨어지죠? 6, 8에 48. 얼마야? 6, 38이니? 맞지? 그럼 83점 얼마 나와야 되는데? 그럼 84점 나오면 A인 거야.
A인 거예요. 자, 물론 84점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은 없지만 얘기했잖아. 니네 고등학교 경동중부터 불임중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은 못 봐도 85는 나와. 열심히 했을 때 물론. 학교 난이도가 어려워. 왜? 어려워봤자 이 동네 어렵게 나온 학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려운 문제 나와봤자 2문제까지밖에 안 나와. 그게 5점이야. 근데 보통 열심히 한 애들은 그 2문제 빼고는 90점 이상 나와. 그럼 아주 편하게 A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40%, 60%를 한 건 예시잖아.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높은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단순 머릿속에 판단해 볼래? 이거보다 못 봐도 A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75점인가 6점 나왔는데 A 나온 데도 있었어. 왜? 걔 수행이 만점이었거든. 웃기지? 75점인데 A래. 부모님이 부르면 뭐라고 그랬어? 그딴 점수가 어딨냐고 막 그렇게 계산하는 게 어딨냐. 그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얘기해주는 이유는 1학기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중수업 들을 때도 열심히 하면서 포트폴리오 제출하시고 수행 점수 잘 받아가야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도 부담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시험 공부 나중에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 다니는 거 수학, 영어가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요. 근데 학교 시험은 수학, 영어만 보지 않잖아. 다른 과목도 보지 얘들아. 그러다 보면 수학, 영어만 너무 몰두해서 하다 보면 처음 여러분들 내신 시험 봤을 때 다른 과목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 때 영어 실수해서 96. 뭐 과목 중에 역사, 과학, 도덕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한자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성적이 막 50점, 40점, 20점. 진짜 그런 애들 많아. 남학생들 특히나 공부 안 해가지고. 그래서 학원 다니는 과목 빼고 다 성적이 안 나와버리는 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아까 말한 B 플러스 문제 고민 안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해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 그런 부류의 애들일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아요. 자, 아까 내가 이거 왜 얘기했어? 고민하는 습관 꼭 하자. 답을 내자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듣자. 이 얘기가 아까 했던 거잖아. 근데 수행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수학이랑 뭐 영어도 수행 거니까 수학이랑 영어 공부할 때 부담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거예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남들이 수학 공부 겁나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니 난 수행 잘 봤으니까 조금 시간 분배 빼봐야지 해가지고 수학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공부 좀 먼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나중에 니네가 내신 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잘 보는 건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과목.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진짜 마지막 얘기할게. 고민 내가 참 말이 많아서 큰일이야. 고민하는 습관 얘기했을 때 자 아까 시험 얘기했죠? 어려운 거 2개 틀려도 90점 나온다고 했죠? 뭐 이것도 못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나는 시험 100점 안 나왔다고 뭐라 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실수해서 틀렸다고 뭐라 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난 아직도 이게 좀 억울한데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도 나는 아직도 그렇게 봐. 100점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장난식으로 얘기해볼래 애들이. 근데 나는 작년에 60점 나왔던 애도 칭찬해줬어. 그런 애들이 있어. 못 볼 수도 있잖아. 아직도 잘 다녀. 그 학교가 좀 어렵게 나왔어. 과천 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어렵게 나와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 다행히 그래서 위로받고 열심히 다니고 있기는 한데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 90점을 받았다. 당연히 90점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는 보겠죠. 그리고 선생님이랑 진도 나가면서도 보는 단원평가도 시험도 볼 건데 뭐 여러분들은 주티라고 봤었지? 초등부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중등부에서도 하긴 하는데 시험을 봐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일이 생기면 애들이 꼭 니네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이거 왜 틀렸어? 물어보면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 어려운 문제야. 정말 어려운 문제. 딱 봤어. 못 풀었대. 근데 애들이 하는 얘기가 쌤 이런 유형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됐을까? 연결 지어봐. 고민을 평소에 좀 많이 해봤던 애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려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시선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치?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봤던 애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어도
어떻게든지 이걸 풀 거야 라고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풀지 않겠냐? 평소에 해버릇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평소에 고민 안 해봤던 애도 처음 보는 문제 나왔으면 10초 내로 포기하겠니? 학교 시험인데? A 나오냐 B 나오냐 지워버렸네? A 나오냐 B 나오냐 걸렸는데? 어떻게든 풀려고 용을 쓰지 않겠니? 근데 그거를 푸냐 안 푸냐의 차이점은 여기 이거냐에서 갈라지는 거야 진짜 이게. 평소에 고민해봤던 애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해서 어떻게든 답을 내. 야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를 모범 답안으로 답을 낼 수 있겠어요? 약간 운도 작용하는 거야. 근데 그 운도 실력에 따르는 평소에 고민해본 사람한테나 나타나는 거지 정말 찍신이 도져가지고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닌 이상은 못 푼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체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 아니죠. 일단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연력을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야 내년에 별일 없으면 중간고사부터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평소에 고민했던 애일수록 어려운 문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야. 물론 그렇게 되도록 내가 계속 이끌어 줄 거야.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니네도 거의 1시간 넘게 얘기했네. 자 일단 그럼 정리만 할까요 우리? 자 올바른 습관 우리 복습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복습 과제도 내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고요. 자 제일 안 지켜지는 거 그날 내준 숙제는 되도록이면 그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온라인 수업 기간이다 보니까 새롭게 얘기한 거 초등학교 7학년이 되냐 중학교 1학년이 되냐 체육교과 성적을 잘 봤냐 못 봤냐는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고민하는 습관 꼭 기릅시다. 당장 공부만 봤을 때에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려운 문제를 언제가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풀어야 될 날이 생겨. 시험 대비할 때 특히나. 응? 내가 교사도 아니고 학교 내신 문제를 다 찍어서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알려주고 제시를 해주지만 그럼 뭐 하겠어요? 처음 문제 나오면 발작 다 틀리는데. 알겠어? 그거를 하나라도 맞추냐 안 맞추냐의 차이는 고민하는 습관.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바라보는 습관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 자, 이렇게까지 얘기합시다. 오늘은 그러면. 좀 쉬는 시간 갖고 할 건데, 얘들아, 아까 채점 못한 사람은 마저 좀 채점 좀 하고 쉬고, 다른 사람은 잠깐 쉬는 시간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데스크 쪽에 세정제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하는 사람은 꼭 한 번씩만 좀 손을 닦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뭐 못 먹는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 정수기 앞에 가서 잠깐 이렇게 물 마시는 건 되는데 학원에서는 뭐 먹는 건 나도 못 먹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좀 지켜주고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내용은 앞으로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해줄게. 알았지? 이게 첫날 다 얘기해봤자 니네가 다 이해하잖아. 힘들죠?